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늘 전쟁 같은 정쟁이 벌어졌던 국회,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는 전쟁도 정쟁도 끝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평등의 그런 원칙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런 원칙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부의장 탄생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갈 국회의 모습도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각종 현안과 여야가 대치 중인 이슈들 어떻게 풀어갈지 1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 내정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전쟁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 분야인데요.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주류 경제학계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 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진행됩니다. 지역사회의 위험도가 낮아지면 학생들의 감염 위험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내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감염에 더 취약하고 아이들을 매개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도 큰데요. 3부에서 전문가 연결해 저학년 등교 개학 대책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 박병가 김판 코너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과 검찰로 공이 넘어간 정의연 의혹 등 법조 이슈 살펴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추대되었습니다. 사선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유리천장이 깨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 만큼 첫 여성 부의장에게 거는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김상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 부의장으로 추대됐는데 경선도 없고 추대였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장단에 처음으로 73년 만에 진출을 하는 건데요. 예. 제가 사실은 경선을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을 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제가 해낸 것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이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장단에 참여하게 되면 국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기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회 개혁에 정말 성공적인 국회 개혁에 많은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걱정도 많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국회가 좀 더 성평등한 국회, 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국회가 되기를 또 원하시고 국회가 우리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되기를 또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기대에 답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부의장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 여성 비율을 좀 살펴보면 아직도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많이 낮습니다. 지난 20대에 51명 당선, 이번에 57명, 아직도 20%가 안 되거든요. 19%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약간의 비례대표가 이제 선출을 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그 혼합형,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이 선거제도로는 여성들이 사실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제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고요. 또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당이나 제도가 여성들의 그 참여를 좀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그 여성을 참여를 촉진하고 확대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 선거제도가 좀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에서는 이제 과반수가 넘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50%가 넘게 이제 진출을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지금 한 10%를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역구가 또 수가 많기 때문에 예. 여성 수가 아주 더디게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 수준은 전 세계 수준으로 볼 때 아주 최하위에 속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회도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예, 의원님 목소리가 조금 작다고 하니까 조금만 네, 수화기에 가까이 대고 네, 말씀 네. 좀 해주시고요. 자, 국회 부의장은 박병석 의원이고 또 야당목 부의장은 곧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난번 국회에 보면은 동물국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과의 또 몸싸움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국회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회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특히 제발 일 좀 하라고 하는 요구가 아주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이렇게 번갈아 반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주셨고요. 따라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각 당 그리고 후보들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예.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는 제일 첫 번째 의제가 일하는 국회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각 당들도 그 자세를 달리할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의장단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이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정말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혁 입법도 중요한 것이고 일하는 국회도 중요한데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개헌이요? 예. 네. 그 개헌은 권력 구조에 관한 것입니까?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국회의 가장 큰 책무가 개헌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20대 국회에서 그걸 해내지 못했어요. 저는 마땅히 21대 국회도 그 개헌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각 정당도 그렇고 그리고 의장단에서도 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 생각을 좀 연구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논의나 논쟁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87 체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네. 국회에서 조금 이 논의를 좀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모든 국민들 저는 생각일 거예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사실은 이제 또 곧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후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볼 때 이 논의를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저는 정치권이 결단을 어느 단계에서는 정치권이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자로 7705님께서 국회 부의장을 여성이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기존 정치 무법과는 조금 다른 리더십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으로 여성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의장단과는 좀 다를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기대들을
하시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국회가 정치회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그리고 타협이고 그 결과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저는 여야가 예. 대화를 하는데 여성 국회 부의장이 그래도 가교 역할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처음으로 국회 부의장의 여성이 됐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각 정당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국회에서 각 제 정당들의 이 소통과 대화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 바람인데요. 예.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소통하는 데 있어서 탤런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좀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네. 예. 예, 다른 얘기 여쭤보면 의원님 이제 약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문화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이 코로나19 관련 내일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의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직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네,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부와 그리고 방역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하는 이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또 학부모님들이 잘 협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 생활 속에 거리두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정말 모든 것을 멈추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진장 계속해서 계약을 연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한 발짝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시더라도 잘 협조해 주시면 전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예. 또 의원님 여성 운동가이시기도 한데 어제 네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보셨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도를 제가 후에 좀 봤습니다. 예, 윤미향 당선자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두 번째 이제 기자회견 하신 건데 어쨌든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더군다나 90이 넘으셨잖아요. 90이나 넘으신 좀 연로하신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 하면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 자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라든가 여가부의 조사 결과라든가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와 그리고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복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텐데요. 그것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들 그리고 국민들, 학생들 모두 다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이 폄하되거나 또 모욕당하거나 또 일본의 역사 왜곡에 이용당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을 또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뭐 상임위 원구성 협상부터 여야가 시작할 테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야당은 이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 21대 개원하자마자 또 정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야당에서도 국정조사 요구를 했다가 또 거둬들였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이. 그리고 문제는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와 정부 조사가 나올 겁니다. 예. 나오면 그 이후에 우리 당이나 또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그 입장들이 좀 밝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정쟁으로 지금 흐를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구성이라든가 아니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수도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